고요한 아침, 도시의 심장이 뛰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며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카페에서는 간 내린 커피의 향긋한 내음이 번져나갔고 분주한 출근길은 활기찬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놀이터를 가득 채우며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손님들의 흥정소리가 정겹게 뒤섞이며 삶의 활력을 보여주었죠.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견고하고 안락한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평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세상의 색깔이 순식간에 바뀌는 듯 했습니다. 모든 방송 채널의 화면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뉴스는 단순한 속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뒤흔들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굳은 표정 뒤로 신종 바이러스 유출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병원과 최고 보안 등급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저 흔한 감염병 중 하나라고 혹은 과장된 보도일 뿐이라고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고 그때마다 인류는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광기 어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눈빛에는 끔찍한 갈망만이 번뜩였습니다. 피부는 마치 죽은 자들처럼 창백하고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었으며 정맥은 검푸른 실핏줄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기괴하게 뒤틀리고 꺾여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사실은 이미 사망하여 병원 영안실이나 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시신들마저 기이하게 재생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악마처럼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자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리는 비명과 절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의 끔찍한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는 버려진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고 상점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 어떤 질서도 법도 인간성도 존재하지 않는 원시적인 혼돈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정보도 실질적인 대책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허둥지둥하며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통제 불능, 재앙, 종말과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고 사람들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정체불명의 존재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공포와 절망만이 도시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살아있는 모두에게 이 평화로웠던 아침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섬뜩한 전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재앙 이전과 재앙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기와 죽음을 몰고 온 그 바이러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혼돈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그 순간 저는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한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지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였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저는 이웃들과 함께 안전한 곳 비상대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무작정 밖을 헤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 즉 인근의 학교 건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그 건물만이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좀비로 변해버린 감염자들, 아니 괴물이라고 불러야 할 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찢어진 옷, 피로 물든 얼굴,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내지르는 섬뜩한 울음소리는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끝없는 허기에 시달리는 짐승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쓰러져 그들의 끔찍한 먹잇감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절규가 귀를 찢을 듯 했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을 헤치고 파괴된 상점들을 지나 마침내 학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교문은 굳게 닫혔고 우리는 그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좀비로 변해버린 감염자들이 교문을 두드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철문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그들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학교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식량과 물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굶주림과 극심한 두려움만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와 사람들의 절규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불타는 건물들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연기로 가득 찬 하늘은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괴물들의 실루엣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공간에서 점점 더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벽 하나가 우리와 지옥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얇은 종이 한 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 오더라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희미한 희망조차 없는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학교 건물 안의 공포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괴물들의 섬뜩한 울부짖음과 함께 제 안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복도 끝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지고 벽 너머에서 사람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가 미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기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저의 심장을 죄어오는 듯한 압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아주 가까이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둠 속에 숨어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들, 아니면 이미 이 안에 잠입해 있었던 또 다른 생존자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했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는 괴물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겨진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저를 이끌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버려진 실험실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복잡한 도표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고 낡은 연구 노트와 해부된 표본들이 섬뜩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은 바이러스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류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의 산물임을 명확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비극적인 실험을 주도하고 은폐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정부 그리고 그와 결탁한 거대 제약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생명들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저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우리의 절망은 그들의 계산된 결과였다니 그 순간 주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누군가 혹은 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그림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스터리와 불확실성 속에 이 공포는 한층 더 심리적 긴장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저는 점점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굶주린 괴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채 우리를 조종하고 기만했던 또 다른 괴물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저는 그 칼날 위를 걷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어둠 속에 갇혀버릴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다 해도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속삭임과 그림자들의 움직임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학교 건물 안으로 스며들 때 우리는 마침내 감염된 좀비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굶주린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와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복도에 갇힌 채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 피냄새,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 삼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친구의 희생과 이웃의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예기치 못한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던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 유출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계산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류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의 산물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정부와 거대 제약회사의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이 정부 차원의 의도된 조작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진실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버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끔찍한 재앙의 원흉이었다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믿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저항하고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저의 안에는 분노와 함께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이 끝난 후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학교 운동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수많은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도시의 풍경은 마치 종말을 맞이한 듯 처참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인간의 추악함에 대한 깊은 환멸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 손에 들린 피로 얼룩진 연구 노트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눈을 피해 진행된 끔찍한 실험의 기록, 그리고 바이러스가 가진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이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져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폐허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 혹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에게 남겨진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비록 세상이 절망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지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리라. 그리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리라.